두 분 들어오시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오늘 인선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며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농업진흥청장 재임 시절에는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겠습니다. 저 맨 뒷줄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이난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공동정부 구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안 위원장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안 위원장과 어제 오전에 독대하시면서 인선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 위원장께 오늘 만나거나 좀 연락을 하실 의향이 추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에 기회를 안 드린 분 위주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MBC 구민지입니다. 당선인님, 제가 또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두 차례 걸친 인선 결과 놓고 이제 아까 다 언급하셨듯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약간 강하게 반발하는 듯한 그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는 뭐 그 정도 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뭐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무슨 뭐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오전에 제가 브리핑해 드렸던 바와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당선인의 응답이 별반 다르지 않으시다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당선인과의 질의응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 자리 또 오늘 후보자로 인선 내정되신 두 분의 후보자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의 먼저 퇴장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직접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의 박유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정부 재정 지원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인증제를 실시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꿔서 좀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따로 평가를 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지표나 평가 방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하는 방향에 대해서요. 그건 뭐 부처하고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증제와 등록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등록제로 했을 때 이제 무분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뭐 우려되는 사항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있다면 그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노동부 내부에서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했었을 것이므로 가서 살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중앙선대위 김나윤 기자인데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과 포함해서 내일도 한국노총과 만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그 민주노총과의 회동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의 만남 계획하고 계신지 플러스 양대 노총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 과정부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그 당선인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말씀하신 게 소통, 협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좀 전에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조건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정식 후보자께 질문하실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예. 네, 먼저 저 뒤쪽에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노동뉴스 임세용 기자입니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상과 임금체계 공약, 최저임금 관련 발언으로 노동계에서 사용자 편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줄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 자신이 아까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후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쭉 계속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고, 그리고 그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의식, 관행 모두를 바꿔야 되는데, 그 노사 간의 그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긴급한 것,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호 문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인 그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차별 시정 뭐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뭐 여야 간의 또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촉진시키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분 더 받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로 질문을 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입니다. 그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당선인에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당정청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 조율을 해야 되고, 인수위에서 나온 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사 공익 간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노사 공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산업 현장의 그 불확실성을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인 정황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관련해서 이제 농업계 반발이 꽤 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또 보호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익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FTA를 좀 체결을 많이 했잖아요. CPTPP도 이제
같은 차원인데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는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본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그 정부와의 충분한 그 대화, 설명 이런 게 부족하다고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정식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후보님, 그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입니다. 네. 산지 쌀값이 20kg 기준으로 한 48,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작년 산 쌀 27만 톤 중에 12만 5천 톤 정도가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시장 격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산지에서 이렇게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높은데 지금 정부에서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런 해법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후에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쌀은 우리 그 농업이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듯이 그 중에서 쌀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 쌀 때문에 우리 농업 문제 전반적으로 사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쌀을 우리가 주로 밥으로 먹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농작물 재배라는 거는 자연과의 어떤 그 연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품목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쌀에 대해서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연간 제가 농촌진흥청장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가 200만 톤이나 밀가루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쌀가루인데 그동안 품종 때문에 안 된 지금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밀가루보다 훌륭한 이 쌀가루를 우리가 가공하는데 뭐 10% 20%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자신문의 조전영입니다. 그 농촌 문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나 그 지방 소멸하고도 좀 상당히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당선인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융복합 스마트팜이나 그 농촌 고령화 문제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지명할 때 좀 당부했었던 바가 있었는지 좀 네. 얘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 개방이 되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물론 그 어려움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을 하면서
품질 면에서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농산물들이 생산이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었고, 또 하나 이 농업이라는 게 기후 변화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분야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융복합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게 이쪽에 접목이 되면 지역의 발전 또 기후 변화에 어떤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동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또는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사실 지역 소멸 문제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네, 중앙선대위 김나윤 기자입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농지 관련해서 최근 뭐 여러 투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농지법 관련 소관부처가 농림부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농지 관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대명제가 있고, 또 국토가 약 70%가 산으로 돼 있고 농지는 대부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게 여러 가지 경제 정리도 돼 있고 도로도 나 있고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우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그 전략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상당히 우량한 농지일수록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그런 그 중요한 농지를 보존하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좀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농지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짜투리라든가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또는 경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해서 이게 뭐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께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십시오. 사실 아까 그 고용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카메라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아서. 예,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네. 고용부 질문을 드려도 저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그 사무총장 시절에 그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몇 번 하신 게 있던데, 이번 정부 기조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보면 중요시하는 기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특히 이제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자리로 끝나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 전 정부에서는 뭐 마중물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민간 부분에 활력을 제고하면서 민간 부분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게끔 노사관계가 참여 협력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공공 부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지원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겠죠. 예. 네.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무위원 후보 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3차에 걸친 발표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 총리제 구현의 상징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총리 제청권에 준하는 그 방식으로 이번 후보들을 인선하고 후보 인선한 그 문서에 서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정자께서 이 오늘 후보 인선에 관한 짤막한 말씀 한마디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18개 부처의 장관, 국무위원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실제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정부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협력적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서 사실 질문도 많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때마다 좀 충실하게 만족할 만큼 여러 기자님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정부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가면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큰 문제인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고 특히 새로운 정부는 소통, 설득, 협치 이런 쪽에 굉장한 웨이트를 두어 갈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항상 물어주시고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그리고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